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우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랜저 GN7의 기본 오디오입니다. 이 기본 오디오의 카우디오 사운드를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우리가 중복 투자 없이 튜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정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피커가 8개입니다. 스피커가 8개라고 해봤자 실제로는 뒤에 있는 트위터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앞쪽에 있는 트위터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은 대개 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앞쪽에 있는 트위터, 그 다음에 6.5인치 미드우퍼, 이렇게 뒷도어 스피커까지 해서 전부 8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운드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소리가 뭔가 정렬되어 있지 않고 저음도 부족하고 선명하지도 않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판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센터 스피커, 그리고 우퍼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퍼는 장착하기가 좀 그렇고, 일단 눈에 딱 띄는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나쁜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스피커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소리가 나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핵심적인 포인트를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정 기본 오디오는 스피커가 8개입니다. 앞쪽에 4개, 뒤쪽에 4개,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스피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트위터는 고음을 재생하고 이 앞도어에 있는 6.5인치 또는 뒷도어에 있는 이 6.5인치 미드우퍼는 중저음을 재생합니다. 자, 이 사운드가 거의 대부분 마음에 안 드실 거기 때문에 원래 순정은 그렇게 만듭니다. 마음에 안 드실 때 여러분들이 튜닝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사운드가 나쁜가 보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추가할까를 고민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소리가 나쁜 것입니다. 자, 소리를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피커를 교체하고 앰프 또는 DSP를 추가하고 우퍼를 추가하고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센터 스피커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더 좋게 만들 때 바로 이 센터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나쁜 상태에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쁩니다. 센터 스피커 혼자서 이 모든 소리를 다 내게 되면 소리 밸런스는 더욱더 무너지게 되고 센터 스피커 혼자서 모든 사운드를 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은 게 아니고 없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순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를 선명하게 하고 출력을 높이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좋은 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중복 투자 없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장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바로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순정 상태 그대로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런 들쑥날쑥한 초저역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딥, 그 다음에 이렇게 딥, 그 다음에 딥, 큰 롤 오프가 이렇게 발생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이 중역 때문에, 이 중역이 약 500Hz, 500Hz 정도의 중역 때문에 이 소리는 더 이렇게 들릴 것이고, 이 고음은 더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 소리는 상대적인데 기준이 바로 이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1kHz 대역과 이 중역대가 목소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음은, 날카로운 음은 여성 보컬은 크게 들릴 것이고 남성 보컬은 약간 작게 들릴 것입니다. 이 상태의 상대값이 소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음은 높고 하지만 힘없고 초저역은 없는, 말 그대로 어색한 저음과 그 다음에 고음은 적당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중간에 딥이 있지만 순정의 이 정도의 딥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운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도어의 오디오 자체에 있는 앰프 출력 특성입니다. 이렇게 낮춰놓은 것은 바로 이 대역이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낮춰놓은 것이고, 여기를 이렇게 높게 올려놓은 것은 여기가 앞도어 스피커가 이렇게 낮게 딥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올려줬는데 실제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음이 상대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높게 출력됐는데 이런 언밸런스한 약간 딥이 중간에 나타난 것은 공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는 바로 이런,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줬으면 제일 좋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순정 위치에 트위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안 나와서 재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챔버 타입으로 대시보드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런 평탄한, 약간 이런 평탄한 특성을 가지고 저음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초저역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 초저역이 안 나오는 것은 순정 신호 자체가 이 대역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지금 우퍼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 것은 우퍼의 출력, 우퍼를 구동하는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정도 출력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일반적인 우퍼가 예를 들어서 300W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앰프는 500W나 600W 정도 출력의 앰프를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 출력 특성,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는 낮춰주고 여기는 올려줘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배 이상의 출력이 더 있어야만이 이 부분은 낮추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즉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직한 저음을 만들기 위해서 600W 정도나 1000W의 앰프를 사용하지만 이 그랜저 GN7의 경우는 300W짜리 우퍼를 얹어도 초저역을 재생하려면 앰프 출력은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출력 특성을 가지고 순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밸런스 있고 음색, 그러니까 이퀄라이저와 그 다음에 라우드 특성, 이 고음은 약간 올라가고 중음은 떨어지고 저음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특성의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스피커 교체입니다. 두 번째는
트위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정형으로 장착할 것이냐 아니면 챔버로 할 것이냐, 이 문제와 원 채널 투 스피커로 할 거냐 바이앰프 할 거냐의 내용입니다. 자, 이 트위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넣을 거냐, 센터 스피커를 넣을 거냐, 넣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동할 것이냐. 네 번째는 우퍼를 넣을 것이냐. 자, 카오디오를 튜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DSP 몇 채널,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얼마, 그 다음에 앞 스피커 얼마짜리, 그 다음에 우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품을 선택하고 몇 채널로 하고 뭘 어떻게 하고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은 스피커는 당연히 바꾸는데 스피커를 어느 정도 가격대로 바꿀 건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왜냐?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방향이 서야 가격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격에 맞춰서 내가 스피커를 적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스피커는 제껴놓고, 첫 번째 트위터. 이 트위터를 여러분들이 클래식이나 팝 이런 음악을 듣는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고음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채널 수가 8채널, 7채널이 최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정형으로 하고 원 채널 투 스피커 순정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센터를 넣어도 5채널만 있어도 되는데, 이 챔버를 쓰고 바이앰프를 하면은 7채널이 필요합니다. 2개의 채널이 더 필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7채널이냐 5채널이냐라는 것은 잠깐 놓아두고, 자, 이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센터 스피커는 추가하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우퍼인데, 이 우퍼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퍼는 트렁크의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우퍼를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쿵쿵거리는 데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퍼는 이 쿵쿵거리는 것 이전에 앞 도어, 이 스피커가 교체되는 앞 도어가 원래 우퍼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 6.5인치 도어 스피커이고 앞 도어의 울림통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우퍼 대역을 재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밸런스 있고 스피커를 오래 안정적으로 좋은 소리를 내게 만들려면 이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우퍼가 묵직한 저음을 원하거나 좀 팝이나 락이나 이렇게 그 저음이 좀 강조되는 음악을 듣고, 또 음악 소리를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크게 듣는 성향이라면 당연히 우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찌그러지지 않은 중고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트위터 어떻게 할 것이냐, 센터를 넣을 것이냐, 우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할 때 우리가 DSP를 뭘 쓸 거냐를 고민합니다. 자, 제가 아까 리스트에서 DSP를 빼놨지만 당연한 것이기에 빼놨습니다. 요즘 추세는 기본적으로 DSP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채널 수, 센터 스피커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앰프 때문에 기본적으로 DSP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그래야 소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DSP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스피커를 교체하고 앞도어의 좌측 운전석과 앞도어의 우측을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대역은 앞도어 미드레인지이기 때문에 크로스오버를 3.2km에서 자른 겁니다. 이 이상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미드레인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약 3.2kHz의 필터를 가지고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운전석은 저음은 낮고 중음역대의 딥은 적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을 보시면 저음이 높고 이 딥이 크게 낮아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카오디오의 특성입니다. 운전석에다 측정했을 때 운전석은 딥이 적고, 딥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 대역에서 딥이 적고 저음이 적다 대신에 조수석은 저음은 많이 나오고 이 딥은 크게 발생한다. 대역도 넓고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지만 운전석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사운드가 스테레오를 느끼거나 조금 더 나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 떨어지죠? 여기 떨어지죠? 얘가 떨어지죠.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이퀄라이저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DSP를 쓰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개를 합한다고 해서 사운드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을 동시에 키면 이 소리가 이 좋은 부분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만 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 나왔지만 두 개를 동시에 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SP입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증폭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필터, 다양한 필터를 쓸 수 있고 위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소리의 밸런스를 좋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DSP는 이런 기능들이 일부만 있고 일부는 없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필터와 위상은 DSP에 따라서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DSP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되돌아가서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해서 원래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DSP를 써야 된다. 그것은 제가 쓰는 DSP가 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를 순정형으로 그대로 끼우고, 챔버형이 아닙니다. 순정형으로 그대로 끼우고 운전석의 RTA를 측정해 봤더니 이런 특성 커브가 나왔습니다. 이런 특성 커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 특성 커브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딥이 둘 다 발생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롤오프가 너무 심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도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여기 있는데 내 얼굴은 여기 있으니까 이 각도가 너무 크니까 트위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내 귀하고 각도가 커졌기 때문에 이 롤오프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의 이 정도 딥은 사실 이퀄라이저로 보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각도 때문에 롤오프가 심하게 나타난 이 대역,
바로 10km부터 그냥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이상의 주파수는 엄청나게 작게 들린다. 재생은 하지만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트위터를 세우는 게 좋은 소리를 듣는데 필수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파형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한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센터 스피커를 장착해도 결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맨 아래쪽에 있는 파형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녹색과 청색과 그 다음에 핑크 컬러가 있습니다. 이 녹색과 청색과 핑크 컬러가 있는데 이게 뭐냐? 녹색은 운전석 오디오 출력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조수석 오디오 출력 특성입니다. 앞도어 스피커입니다. 자, 보시면 운전석은 이 저역이 약간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죠? 청색이 배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청색과 녹색이. 하지만 여기만 다르죠. 자, 그러나 이 두 개의 신호는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신호의 속성에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핑크 컬러로 보이는 이 대역, 이게 이런 어마무시한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게 뭐냐? 지금 그려놓은 이게 바로 두 개의 신호를 합했더니 두 개의 신호를 합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위상 조절 또는 특정한 필터를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을 써도. 자, 이것을 이 두 개의 신호를 합해서 이렇게 핑크 컬러가 아닌 이런 신호로 만들어주는 행위, 이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겠죠? 두 개의 평균값으로 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원래의 신호를 만들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드디어 소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원신호 복원, SSRP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소스 시그널 리커버리 프로세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신호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센터 스피커를 행사하면 센터 스피커 출력을 예를 들어서 뭐 300Hz에서 끊었다고 치고 고음은 그냥 그대로 플랫. 그러면 300Hz부터 20kHz까지 이제 센터 스피커에서 출력을 하는데 센터 스피커 특성에 따라서 뭐 고음이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신호로 해서 만들었더니 이렇게 큰 딥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딥이 이 아래에 있는 핑크 컬러하고 일치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 핑크 컬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센터 스피커를 넣었는데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주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가 울렁거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SSRP, 여기 SSRP 후에 센터 RTA, 제가 헤드만카 오디오에서 하고 있는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면 어떤 RTA 파형이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핑크와는 상관없는 각도에 따라서 반사되고 센터 스피커니까 유리에 반사돼서 나오는 음과 직접 음이 섞여서 나오는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자, 이 파형이 나오면 이 정도는 이퀄라이저로 해결을 해서 센터 스피커 출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파형이죠. 그런데 SSRP를 하지 않는 이 신호는 아무리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와 이 신호의 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문제는 추가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넣을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저 포칼 유토피아 100만 원짜리를 갖다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울렁거리는 사운드를 만드는 센터 스피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SSRP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SSRP를 할 수 있는 DSP와 카우디오샵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 튜닝은 전부 다 엉터리다. 엉터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성비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주고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실패한 튜닝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포인트, 즉 트위터를 어떻게 할 거냐, 센터 스피커를 어떤 방식으로 추가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조율을 하는데 DSP를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스템을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고객님이 그 전에 다른 차에 있던 것을 옮겨서 장착하면서 꾸민 시스템을 간단하게, 자,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트위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DSP, 세 번째는 센터 스피커, 네 번째는 우퍼를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SSRP,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지 않으면, 아까는 제가 설명을 센터 스피커만 드렸지만 그것은 전체 밸런스 잡는데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스템을 하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와 앞도어 스피커 ES165K, 그 다음에 보컬의 키트 165AC, 그 다음에 DSP, 매치업할 DSP와 우퍼를 장착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꾸며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적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고객님은 이미 튜닝을 해봤기 때문에, 벌써 3번 이상 튜닝을 했기 때문에 보컬의 중급 ES165K를 선택하셨고, 센터 스피커는 100K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뒷도어 스피커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뒤에서도 나오는 사운드를 조금 더 낮게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 매치업할 DSP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SSRP와 출력, 그 다음에 다양한 필터와 위상,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직컷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헬릭스의 V8을 쓴다면 훨씬 더 고출력으로 고음질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퍼를 추가하는데, 우퍼를 추가하기 위해서 모노앰프를 넣었습니다. 이 우퍼와 모노앰프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문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보다 나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원인 파악을 해봤는데 결론은 개고생하고 앰프의 출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순정의 신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초저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출력으로 강제로 올리고 여기는 낮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앰프의 출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향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의 소리를 만드는데 뭐 잭은 PMP 잭으로 넣고, 그 다음에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과 DSP로 마이크 4개로 튜닝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중급 사운드 정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부품을 사용해야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또는 중급 사운드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 사람마다 귀, 그 다음에
사람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사운드가 있는데 이 사운드에 대한 수준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더 낮추고 얘는 교체하지 않고 얘도 더 낮추고 얘도 더 낮추고 우퍼도 더 낮춘다고 해서 소리가 나쁠 것이냐? 사람에 따라서 그 소리가 이 고객님이 만족하는 만큼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다양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 상담을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니즈에 맞는 사운드 시스템을 구성해라. 여러분들은 전화상으로 가격도 정하고 시스템도 정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싶겠죠. 하지만 소리는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대부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각 예산 내에서 또는 고객이 생각하는 특별한 내용들, 고객이 생각하는 사운드가 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제가 시스템을 구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튜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카오디오는 최소 그냥 시스템 꾸민다 그러면 300 이상입니다. 자, 300만 원 이상을 쓰는데 문제는 얘는 한번 장착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합리한 튜닝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오디오 샵을 잘 고르기만 해도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한번 상담을 하고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헤드만을 끼워 넣으시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 저를 보고 기준을 세우고 다른 카오디오 샵을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를 다녀본 다음에 샵을 선택해서 지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착 영상을 간단하게 사진으로만 살펴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의 정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